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저지르는 습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습관이 실제로는 암을 부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바로 과도한 가공육 섭취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즉석 조리 고기까지 맛있지만 몸속에서는 침묵의 살인자로 변신하죠.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즉 흡연과 같은 위험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인은 연간 1인당 약 20kg의 가공육을 먹어요. OECD 통계 기준으로 1위 수준이죠. 여러분도 아침 햄치즈 샌드위치, 점심 김치볶음밥에 햄 추가, 저녁 라면에 소시지 하나 얹고 있지 않나요? 숫자로 보면 무서운 현실이에요. 가공육에는 단백질보다 먼저 나트륨이 초과됩니다. 하루 권장량의 100부터 150%를 한두 조각으로도 넘기죠. 나트륨은 위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성 염증이 반복되면 세포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급증합니다. 더 무서운 건 나트라이트라는 방부제입니다. 장기간 섭취 시위 속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으로 변해요. 제조사들은 무첨가라고 써놓지만 실제로는 합성 첨가물이나 향신료라는 이름으로 숨겨둡니다. 결국 소비자는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으며 방부제 폭탄을 매일 먹는 셈이죠. 두 번째 습관은 당이 첨가된 즉석 식품, 과다 섭취입니다. 컵라면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당 권장량의 절반을 훌쩍 넘겨요. 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인슐린은 암세포의 주요 성장 호르몬입니다. 결국 암세포에 거름을 주는 꼴이죠. 게다가 라면 국물에 든 MSG는 맛을 자극하지만 염증 유발 물질로 작용해요. MSG 과다 섭취와 비만, 대장암 위험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합니다. 실제로 2022년 연구에서 MSG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 용종이 2.3배 많았다고 해요. 즉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질수록 암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과일 주스를 드시죠? 그런데 생과일 그대로 착즙한 주스는 100% 당수용입니다. 한 잔에 들어가는 과일은 보통 3부터 4개. 하지만 실제로 과일 4개를 한 번에 먹는 사람은 드물죠. 이렇게 과도한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고 간염을 유발해요. 간염이 만성화되면 간암 위험도 증가합니다. 더구나 상업용 주스는 살균 과정에서 비타민C가 대부분 파괴되죠. 결국 남는 건 당과 인공 첨가물 뿐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통째로 먹는 과일이 100배 낫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몸속에 축적된다고 해요. 특히 라면 용기 안면 코팅은 100도 이상에서도 플라스틱 입자가 쉽게 벗겨집니다. 뜨거운 국물에 마이크로 플라스틱 수십만 개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죠.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체내에 염증을 유발하고 호르몬 교란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유방암, 전립선암 위험을 키운다는 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 재가열은 더 위험합니다. 전자레인지 돌릴 때 나오는 프탈레이트는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결국 편리함을 위해 장기적으로 건강을 담보로 잡는 셈이죠. 많은 분이 채식만 하거나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죠. 하지만 균형 잡힌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감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잡아야 할 NK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결국 암세포가 몸속에서 자라날 틈이 생기죠. 콩, 생선, 닭가슴살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면역 체계가 제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콩의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가공육 단백질은 반대로 염증을 유발해요. 따라서 단백질도 질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단백질 부족은 곧 암 방어막 허물기와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말 사실이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50% 이상 감소시켜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NK세포 기능이 떨어지죠. 이는 곧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2023년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군은 그렇지 않은 군보다 2.4배의 암 발생률이 높았다고 해요. 특히 유방암과 갑상선암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대신 스트레스 회복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10분 명상 혹은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NK세포 활성도를 20% 이상 높일 수 있어요. 첫째, 가공육은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대신 조리시간 10분이면 끝나는 계란, 두부, 생선구이로 대체하세요. 둘째, 라면 끓일 때는 분말 스프를 반만 넣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 마늘파 고춧가루로 간을 맞추세요. 나트륨 30% 줄일 수 있어요. 셋째, 과일은 통째로 먹고 주스는 직접 갈아서 섬유질까지 함께 섭취하세요. 섬유질이 당, 흡수 속도를 늦춰요. 넷째,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스테인리스 용기 사용하기. 전자레인지 사용 시 뚜껑 열고 1분 덜 돌리면 플라스틱 노출량이 확 줄어요. 다섯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 걷기는 잔군동을 자극해 발암 물질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추가로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위내시경 한 번씩 받으면 조기 발견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져죠. 암 예방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습관의 누적기입니다. 매일 1%씩만 건강한 선택을 해도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대신 두부 스크램블 에그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나트륨도 줄고 단백질도 채우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점심은 백미밥 대신 현미밥, 김치찌개 대신 미역국으로 바꾸면 하루 섬유질 5g 추가 섭취 가능해요. 저녁엔 9시 이후 금식 원칙, 야식을 먹을 때마다 몸은 해독 대신 소화에 전력 투구하죠.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잠들기 30분 전엔 핸드폰을 침대 밖에 두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억제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수면 부족도 암 위험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하루는 체내 해독 데이를 만들어 보세요. 단순히 물만 마시고 가벼운 샐러드만 먹어도 장이 재생되는 시간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한 명이라도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고 가공육을 내려놓는다면 목적은 달성입니다.